안녕하세요, 주가복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제 투자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JCTV의 제이씨님, 수미숨님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투자 대가들의 가치관을 복제했을 때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성공한다면 제 가치관을 참고해 주시고 실패한다면 반면교사로 삼아 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돈 잘 벌고 안정적이며 배당금을 빼먹지 않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것이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위기의 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정성을 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배당은 주가와는 달리 단기적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배당 덕분에 주가 변동에 무관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부터 각 항목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 해요. 만약 제 논리가 합리적이라면 여러분의 투자관 형성에도 참고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고 기업의 가치는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 매출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런저런 비용들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부가적인 이익과 비용들, 흔히 영업의 손익이라는 것을 합하고 법인세 비용을 제하면 최종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당기 순이익 중 배당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기업의 자본이 되어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본은 기업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로서 타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빌려온 부채와 달리 순수한 회사 본연의 자산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벌어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고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커지겠죠. 내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제게 돈 잘 버는 기업이란 장기간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ROE, 총자산이익률 ROA가 높았고 현금 흐름 양상도 긍정적인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눠준 값입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원가 비용들을 제한값이라고 했죠. 즉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면 자연스레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낮춰질 테고 영업이익률도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 20% 이상 혹은 업계 영업이익률 평균 이상을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ROE와 ROA를 살펴보겠습니다. ROE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의 지분인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는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도 있죠. ROE가 높아서 좋아했는데 자본보다 부채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조금 찝찝하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순이익을 자본과 부채의 합, 자산으로 나눈 ROA도 함께 확인해줍니다. 영업이익률과 유사하게 최근 10년간 ROE의 평균값, 중간값이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ROA도 1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에서의 이익은 기업에 실제로 들어온 현금이 아니라 그저 어떤 거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익이 잘 나와도 실제 현금이 돌지 않는다면 당장 갚아야 할 부채를 갚지 못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겠죠. 기업의 현금 흐름 양상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금 흐름에는 크게 영업, 투자, 재무 현금 흐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건실한 우량주들은 사업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벌어들이고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배당 지급을 위해 현금을 지출합니다. 즉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 양상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죠.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업 현금 흐름만큼은 장기간 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결국 돈 잘 버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매출이 우상향하고 장기간 영업이익률 ROE, ROA가 높게 유지될 뿐 아니라 현금 흐름도 원활한 기업이다.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말이 필요한가요?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한들 기업이 망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기업의 안정성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장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크다면 안심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의 평가 척도로 당좌 비율을 활용하려고 해요. 당좌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하거나 상환해야 하는지의 여부로 유동 자산 및 부채, 비유동 자산 및 부채로 구분해요. 이때 유동 자산에서 재고 항목들을 제외하면 당좌 자산만이 남는데요. 당좌 비율은 이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당좌 자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금과 단기 금융 상품, 매출 채권 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자산들의 가치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크다면 기업이 안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 하신다면 당좌자산에서 매출 채권까지 제외한 숫자를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이 판매한 것에 대해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외상과 어음인 것이죠. 모두 빠른 시간 안에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 회수율 혹은 회수 기간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당좌 비율 산출 시 제외해 줍시다. 정리해 볼게요. 결국 지꺼보기 생각하는 안정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당좌 비율이 1보다 높은 기업이다.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면 당좌 비율 산출 시 분자에서 매출 채권을 빼줄 수도 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인간의 본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안정적인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주가가 오를 겁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란 동물은 기본적으로 근시안적입니다. 먼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고자 무리수를 둡니다. 솔직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잘 벌고 안정적이면서 많든 적든 배당까지 주는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입니다. 배당은 주가와 달리 단기적 예측이 가능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주식 한 주가 주는 배당금의 양은 변함없거나 오히려 올랐는데 주가는 내려갔다면 배당 관점에서 오히려 세일인 거죠. 주가가 올라도 이득, 내려도 이득, 그냥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을 할 수 있게 주는 겁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배당 이력과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연평균 배당 성장률 이렇게 4가지는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이런 기업에 투자할 겁니다. 돈 잘 벌고 안정적이며 배당까지 빼먹지 않는 기업 말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4가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ASML,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패스널은 이러한 제 투자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매 분기마다 실적과 재무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데요. 제 투자 가치관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함께 할 겁니다. 뭐 평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ASML은 제가 좀 비싸게 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투자관이기도 하면서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주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그럼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